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차 함수의 활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활용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보통 활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글이 쭉 있고 이 글에서 수식을 찾아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활용은 그런 활용보다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차 함수의 활용이므로 1차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대입법이나 혹은 소고법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 x와 x 개수가 같으므로 두 식을 빼주면 3y는 3이 되어서 y는 1, 그리고 이 y는 1을 다시 식에 대입해주면, 위의 식에 대입해주면 x도 1. 따라서 x는 1, y는 1. 이것이 이 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됩니다. 이렇게 소고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연립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방정식이 모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좌표 평면 위에 이 각각의 방정식의 해를 모두 나타내게 되면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을 나타내게 되면 1,1, 0,1을 지나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두 번째 방정식의 경우 또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지나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직선을 이루는 모든 점들이 각각의 방정식의 해이므로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이 의미하는 것은 이 두 방정식이 가지는 해가 공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오게 되는 교점의 좌표가 이 연립 방정식의 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과 y축이 있고, 첫 번째 x 플러스 2y는 6의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나게 되면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은 2,2 그리고 0,3을 지나므로 이와 같은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x-y는 3의 경우 3,0 그리고 0,-3을 지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직선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직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바로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며, 이 교점의 좌표는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1이므로 4,1, 즉 x는 4, y는 1이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본 것과 같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서 그 세 가지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하나 나타내지고, 그 다음 다른 하나가 이렇게 나타내지므로 여기서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x 플러스 2y는 0이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x 플러스 2y는 2이므로 이렇게 되어서 평행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x 플러스 y는 1,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 2x 플러스 2y는 2인데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위의 식과 똑같아지므로 일치하는, 이렇게 하나, 교점이 하나인 경우, 둘, 평행한 경우, 셋, 일치하는 경우에 세 가지 위치 관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해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경우 해가 없고, 세 번째 경우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위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이며,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으므로 연립방정식의 해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직선이 평행할 경우 교점이 없으므로 연립방정식의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연립방정식이 복잡한 경우 해를 직접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의 개수가 하나인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지 아니면 없는지를 판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